자, 그럼 두 행렬을 곱하는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우선 살펴볼 거고요. 이 영상 이후에 다음 영상에서는 신경망의 벡터화된 구현을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행렬 곱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행렬 A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행렬 A는 2x3 행렬인데 우리가 이 행렬을 생각할 때 각각의 벡터가 그 컬럼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즉 이게 첫 번째 요 열은 A1이라는 벡터고요. 두 번째 요 열이 A2라는 bek터, 세 번째 열이 A3라는 요 벡터로 생각하면 좋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은 A 트랜스포즈, A를 전치시켰을 때는 3x2 행렬이긴 합니다만 이때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서로 독립적인 벡터들이 이제 행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죠. 그래서 1, 2라는 요 숫자가 A1의 트랜스포즈 형태고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는 A2의 트랜스포즈고 0.1, 0.2라고 쓰여져 있는 이 값은 A3의 트랜스포즈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W를 한번 곱해질 그러니까 파라메타 행렬을 또 생각해 볼까요? 자, 그러면 역시 일반적인 그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행렬을 구성하는 컬럼들이 각각 독립적인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. 즉 2x4 벡터 그 행렬인데요. 그 중에 첫 번째 열이 W1 벡터고 두 번째 열은 W2, 세 번째 열은 W3, 네 번째 열은 W4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이 G라는 행렬은 A 트랜스포즈와 W라는 서로 두 개의 행렬 곱셈, 매트릭스 곱셈으로 이루어지는데요. 그 내용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와 같은 A 트랜스포즈 W로 주어진 행렬 곱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좀 더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. 즉 각각의 벡터는 그 라인으로 표현할 건데요. 색깔을 좀 그 다른 그 밝기 값을 오렌지 컬러를 밝은 데서 점점 어두운 데로 이렇게 변하는 밝기 값으로 표현해 본 거고요. 그 트랜스포즈는 이 버티컬이 아니라 이제 수평으로 늘어서 있는 직선이 되겠죠. 그리고 W 또한 파란색의 이런 직선으로 표현할 건데 각각의 컬럼을 서로 다른 밝기 값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우선 이 W라는 행렬의 각각의 벡터가 이 결과값에 어느 곳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거를 한번 그 쉐이드를 준 밝기 값이 변하는 이 막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, 첫 번째 3과 4로 대변되는 이 W1이라는 벡터는 첫 번째 열에 영향을 줄 거고요. W2 벡터는 두 번째 열에, W3는 세 번째 열에, W4는 각각 네 번째 열의 결과 행렬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 컬럼 벡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A 트랜스포즈라는 이 행렬이 각각의 행이 어느 곳에 영향을 주는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.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각의 행을 이와 같이 막대로 그렸는데요. 밝기값 밝은 데서부터 어두운 쪽으로 점점 변해가면서 첫 번째 행인 A1 트랜스포즈는 바로 첫 번째 결과 행에, 그리고 두 번째 행인 A2 트랜스포즈는 결과 행렬의 두 번째 행에, A3 트랜스포즈라는 세 번째 행은 그 결과 행렬의 세 번째 행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자 구조 모양으로 이 서로 다른 밝기 값을 갖는 오렌지 컬러와 파란색 컬러 그 그리드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. 자, 이번에는 그 매트릭스의 엘리멘트를 구성하는 그 엘리멘트들의 그 계산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결과값으로 G 행렬은 이와 같이 3x4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. 이걸 지울게요. 자, 그러면은 그 중에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 만나는 요 지점의 계산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는데요. 즉, A 트랜스포즈는 첫 번째 행이 여기에 그 영향을 주는 거고, W 트랜스포즈가 W는 그 여기
첫 번째 컬럼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. 즉 1, 2와 3, 4라고 주어지는 벡터의 덧 프로덕트 연산이 그 부분의 결과값으로 주어지는 거죠. 그래서 A1 트랜스포즈와 W1에 말하자면 곱셈을 하면은 1과 3을 곱하고 그죠? 2와 4를 곱해서 더해주면 11이라는 연산 결과가 얻어질 겁니다. 자, 또 다른 그 엘리멘트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?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즉, 행으로는 세 번째고 열로는 두 번째인 거니까 즉 A 트랜스포즈에서는 세 번째 행의 벡터 그리고 그 컬럼으로는 두 번째니까 W 행렬의 그 두 번째 컬럼 5와 6을 가져다가 덧 프로덕트를 취하는 겁니다. 즉 A3 트랜스포즈와 W2의 곱셈에 해당되고요. 0.1 곱하기 5 더하기 0.2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면은 아마 이게 0.5고 이게 6이 1.2니까 합이 1.7이라는 것이 얻어지겠죠. 자, 엘리멘트 하나만 더 해볼까요? 이 부분의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. 즉, 그 행으로 따지면 두 번째고요. 로우2고요. 그리고 컬럼으로 따졌을 때는 세 번째네요.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에서는 두 번째 행이 따라오는 거고 W에서는 이 세 번째 열을 사용하면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7 마이너스 2 곱하기 8을 해줘서 더해주면 값이 마이너스 23이라는 이러한 연산 결과가 얻어지게 될 겁니다. 자, 아마 모든 곳의 계산을 다 완성을 시키면 이와 같은 값이 얻어질 겁니다. 이전에 우리가 지금 방금 계산된 세 곳 11과 1.7과 마이너스 23을 포함해서 나머지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겠죠. 자, 여기서 그 행렬 곱셈이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알아야 되는 그 요구 조건 중에 하나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연산을 수행하고 있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W의 경우에 이 첫 번째 행렬의 그 크기가 3/2였고요. 두 번째 행렬은 2/4였습니다.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 첫 번째 행렬의 열과 두 번째 행렬의 행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첫 번째 행의 말하자면 열의 개수에 해당되는 요 길이의 벡터를 말하자면 두 번째 행열의 말하자면 행의 개수와 동일한 이러한 그 길이의 벡터를 덧 프로덕트를 취합니다. 근데 우리가 이런 덧 프로덕트 내적을 취할 때는 두 개의 벡터의 사이즈가 똑같아야지만 덧 프로덕트가 가능합니다. 즉 앞에서 봤던 두 번째, 그러니까 세 번째 행을 예를 들면 랭스 2에 말하자면 벡터가 가져 나오는 거고요. 그리고 5, 6 이렇게 곱한다면은 이것도 랭스 2인 벡터가 가져 나와서 요 두 벡터 사이에 덧 프로덕트가 가능해지죠. 만약에 이 두 개의 사이즈가 다르다 하면은 행렬 곱셈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관찰은 우리가 그 행렬 곱셈으로 얻어지는 매트릭스 G의 크기가 3/4 행렬로 얻어지는 걸 알았는데요. 이때 이 3/4 요 행렬의 크기는 우선 첫 번째 행렬의 행의 크기는요. 앞에 첫 번째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와 똑같아야 되고요. 그리고 열의 개수는 결과 열의 개수는 두 번째 곱해지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똑같습니다. 약간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행열 곱하기 행열을 할 때 이 행과 열의 크기는 똑같아야만 되고요. 결과로 얻어지는 건 덧 프로덕트로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로 얻어지는 행열의 크기는 요 첫 번째 행열의 매트릭스의 행과 두 번째 매트릭스의 열의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행렬 곱셈입니다. 이제 이 행렬 곱셈을 가지고서 벡터, 그러니까 인공지능 신경망을 벡터화된 형태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다음 비디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